오늘 또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았던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네. 네. 그냥, 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 실적 시장을 발표한다는데 실적 잘 나왔나요? 잘 나왔다기보다, 예. 그러니까 뉘앙스가 좋게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생각보다, 반도체주 오른 거 보면. 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장 마감 무렵에 실적 발표하고, 네. 시간외에서만 6% 이상 또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그대로 또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받다 보니까 네. 영향은 받지만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래도 전망치가 그래도 지금 매출 총이익률 같은 경우 여기서 나왔던 미국은 이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내년 1분기까지도 좋을 것이다라고 바라봤던 얘기는 그럼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추가로 다른 부품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약간 걱정했던 게 칩 공급 부족을 대해서 걱정을 했었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 안 하고 이제 원활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또 디램 가격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내년 만약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1분기 정도나 2분기, 1, 2분기 안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멘트들이 오히려 지금 어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이다 보니까 3위 업체의 힘이 동생의 힘이 큰 형님들한테 이렇게 부쩍 들어오는 상황들이었고요.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중이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이런 쪽에서 변화가 오히려 어떤 지금 이제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약간 1월 효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먼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소재 같은 경우 올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들이 중소형주로 소재 사신 분들은 많이 수익 냈고 사실 대주주 양도세에 걸릴 수도 있어서 매물이 나오는데 그런 거면 소부장은 사실 별로 그렇게까지 오른 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소부장 좀 될 만한 것들은 벌써 이제 주가가 이번에 뭐 출렁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번 시도했던 가격대 밑에서 지금 이번에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또 얘기하는 뭐 하나만 볼까요? 뭐 지금 ISC나 뭐 월덱스 보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가가 일단 한 단계 밑에서 그러니까 조정을 비슷하게 거의 받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레벨 시도하고 조정이 마치는 가운데에서 지금 나왔던 변화다라고 보게 되면 거의 이런 패턴들이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쪽이 오늘 보였던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통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자리에서의 거래와 함께 반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시장이 앞서 보셨던 이제 저항권을 안착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도하다가 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지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거의 그러니까 추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죠. 그래서 소부장 쪽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그냥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네, 그러게요. 좀 없으면 좀 소외당할 수 있는 섹터예요. 네,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사셨다가 단기 이게 확 벌어지게 되면 좀 비중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사는 이런 전략들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소부장은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내용들 잘 보고 흐름들을 확인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리기 쉽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째 잘 물리지 말고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면서 네, 가자. 추세를 끌고 가자. 그래서 뭐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100주를 샀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쥐었다 놨다를 하기 시작을 해야 이 추세를 맞춰갈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소부장 중에서 대표적으로 종목들의 실적 동향들이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되는 것. 특히 장비 쪽은 약간 좀 들락날락한 회사들이 좀 많죠. 근데 이런 쪽보다 소재 쪽에서도 꾸준히 확장세로 나가는 종목들이 더 매매하기가 좋으실 거다라는 쪽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동진세미캠은 많이 말씀하셨겠죠? 네. 어제 주제 네, 하셨기 때문에 살짝 그쪽만 말씀 연관되는 쪽만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이제 PR이라고 하는 포토 레지스트리 이쪽이 삼성전자가 쉽게 말씀하면 많이 도와줬습니다. 의문의 양으로 많이 도와줘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러면 이게 적용돼서 테스트는 거의 완료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게 아마 내년
2분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일본 규제 나오면서 사실 급등했었고요. 최근에 네. 사실 동진 세미캠 그 뭐 SK 머티리얼스나 이런 거 갈 때 한솔 갈 때 겁나 못 갔어요. 못 그래서 갔죠. 얘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적 있는데 네. 기다리니까 턴이 와요, 그죠? 또 보다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 네. 노스볼트양 음극재 바인더 쪽에 CNT 도전제 들어가는 거. 네. 네, 이런 것도 보면은 잘 하긴 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러면 들어가면서 일본 부분을 대체하면서 나왔던 그러니까 일본 소재 종목 소재 쪽의 흐름들은 그 종목 회사들은 되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되게 좀 그 뭐 안에 내용들이나 흐름들 전혀 주주랑도 컨택하는 게 거의 없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영업이익률 거의 막 20%대 다 나오는 회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또 EUV 공정이다 보니까 워낙 장비도 비싸고 새롭게 이제 들어와서 세팅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추정하는 거는 수익성이 높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만큼의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동진세미캠이 예전부터도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밸류가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죠. 그래서 그거는 맞는데 오늘 이렇게 모르는 건 참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도 그쪽인데 안 움직이는 종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송원산업입니다. 한때 송원산업 어제 급등하지 않았어요? 갔다가 오늘 조정받고 다시 오늘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이 소재 쪽이죠. 뭐 산화방지제 소재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사업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사업 분기 보고서에서 우리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가서 성과 내고 있다. 근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테스트가 끝났다고 합니다.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재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 소재 업종이 올해 실적 나오는 것 대비해서 PR 7배면은 선행 PR 7배면 싼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동향도 눈여겨보시면서 특히 포토레지스트리 외 3종 그리고 또 특수가스 외 또 하면서 총 7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게 포토레지스트리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조금 더 확인이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은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화학업체지만 반도체 소재 업종이다라는 쪽으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그래서 반도체 사실 종목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많은 게 고민이고 많이 말씀하셨고 그죠? 3종 세트부터 했고 오늘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한 종목이 뭐죠? 네, 지금 네.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이걸 표를 네. 엑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네. 추적하다 보니까 총 이게 엑셀로 3장입니다. 반도체주만? 네, 반도체 네. 관련돼서 연관된 네, 거 이런 네. 거 보게 되는데 그거를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그냥 구분을 어떻게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나눠도 되겠지만은 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들어가는 장비부터 이렇게 딱 이제 추리기 소재 시작하게 부품 되면 장비. 네,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50몇 종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를 뭐 다 커버하면서 얘기하는 건 제가 뭐 노근창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네. 예 저는 일개 트레이더에 불과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나마 거기서 제 입맛에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 눈길이 가는 게 PSK 홀딩스 같고요. 이 회사는 어제 말씀드릴 걸. 네, 오늘 이렇게 올라서 네, 또 말씀드리는데 부담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러니까 PSK가 갖고 있다가 PSK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하고 있는 후공정 쪽도 많습니다. 뭐 디스컴 리플라우 이런 쪽도 지금 찌꺼기 걸러내는 작업이라든가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 쪽에서 같이 하는 쪽은 후공정 쪽에서 충분히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 대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연간 실적 지금 지금 이제 순이익으로 적은 연결 실적이다 보니까 PSK 관련된 거는 따로 잡힐 텐데 본 실적만으로 나옵니다. 지금 적어도 200억대 넘게 실적 순이익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조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좀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꾸준히 반등 시도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상태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임이 나온다 보면 여기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지금 패턴들 살짝 올라가는데 반도체 쪽 보에서도 가장 좀 흐름들이 양호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 쪽 얘기 붙다가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쉬면은 네. 이 폭이 큰데 이 폭의 흐름이 그나마 좀 적게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요즘 시장에서 조금 또 리포트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 APTC입니다. 네, 이 회사는 좀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게 지금 얘기 나오는 지금 300mm 웨이퍼 관련된 쪽에서 얘도 오늘 11% 올랐네. 어제 나올걸요.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많이 밀렸고요. 이제 오늘 오는 것보다 길게 보면은 예전에부터 많이 밀렸다가 돌아온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와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식각 장비 쪽 중에서도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내년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지금 D램 쪽도 적어도 한 20%대, 낸드 쪽은 이번에 인수한 사업부와 함께 거의 80%대 투자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어디냐? 그러면 이 회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올해 실적이 한 지금 분기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또 돌아오는 상황이 되다 보는데 이게 내년에 600억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예전에 좀 정체했던 부분들을 돌릴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확보가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진실된 방송 한국증권TV가 구독자 여러분을 새롭게 찾아갑니다. 확 바뀐 한국증권TV의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증권TV에서 만나요.